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한 정리법입니다. 저자는 도미니크 로로, 역자는 이명신, 출판 문학 테라피입니다. 이 책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동양의 절제된 미의 매력을 느껴서 일본에서 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심플하게 산다는 첫 책을 내고 그 후 실천편으로 행복을 위한 필수 법칙으로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법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공간, 시간, 관계, 선택, 마음의 정리까지 우리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우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모든 과잉된 것들, 즉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깔끔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며 정리된 신뢰, 놀라운 평안,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관계는 행복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심플한 삶과 심플한 정리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들어가며 비움은 더 나은 삶, 더 큰 여유, 더 새로운 자유를 주는 진정한 치료법.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온갖 잡동사니와 산더미 같은 집안일, 기한이 지난 우편물, 읽어야 할 책, 외부의 약속, 스트레스와 피로, 걱정거리. 스트레스나 웰빙을 다룬 강연이나 책에서 배운 해수요법이니 아로마요법, 오일요법, 일광요법 등 갖가지 처방을 따라보아도 별 효과가 없다. 피로와 스트레스, 무기력을 느끼는가? 세상의 조언은 늘 한 가지다. 이것 한번 써보세요. 저것을 사셔야죠. 그것도 더 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피로와 부담, 의욕상실의 원인은 모든 과잉 때문이다. 과잉은 우리를 기진하고 쇠약하게 만들며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으려 애쓰는 사이 더욱 지치게 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밀어넣는다. 그 모든 처방들은 과잉의 상태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칠 뿐 과잉을 없애는 법을 일러주지 못한다. 우리의 불안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모든 것에 있어서 과부하, 즉 과잉의 상태는 우리가 제대로 손을 쓰지 않으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철저히 느리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공략하자. 본질적이지 않으며 의미도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자. 이렇게 과잉이 사라지고 나면 자연 본연의 모습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 버리는 일이 처음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없애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물질적 삶과 정신적 삶에 모두 해당하는 일로 무엇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며 발전하도록 돕는지, 또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자신의 주변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알아야 한다. 비움은 진정한 치료법일 뿐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예술이다. 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의 질과 더 큰 여유, 더 새로운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 치우기. 치우면 달라진다. 심플하게 살자는 것은 모든 물질적 편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볍고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산다는 뜻이다.
무심코 소비하거나 주위 환경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심플함이란 그저 흰색의 회벽에 모던한 디자인으로 꾸민 실내 인테리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심플한 삶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낭비하지 않으며 좋은 것들을 골라서 취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삶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일들을 피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무엇이든 소유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 하루 일을 끝내고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방과 더 손댈 것이 없이 깔끔한 집도 결국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단조롭고 경직된 틀에 갇히지 않으며 매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을 줄이는 일도 포함된다.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사물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단순함이란 꿈과 상상에 관련된 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이 모든 것이 실제의 물건, 실제의 이야기, 실제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살찌운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호텔에서 자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인적이 드문 넓은 해변을 거니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것은 여행하는 동안 따로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가 없고 여행용 트렁크 말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치워서 주변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 그 방의 중심을 차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다면 그 물건 주위에 빈 공간을 두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 무엇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즉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아끼는 물건만 가지는 데서 진정한 단순함이 시작된다. 놀라운 평안. 적게 가질수록 현재를 무한히 살 수 있다. 적게 소유할수록 더 소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즉 물건을 덜 가지면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이 줄어들고 벽장이나 창고, 가방 속이나 서류 더미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라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삶의 리듬이 늦추어지면서 더욱 평화로워진다. 우리는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대부분 어떤 물건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가 많다. 그 물건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갖고 싶어 하다 결국은 그것을 사서 가지고 다니고 간직하고 손질하고 정리하며 흘려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필요 이상의 것을 버리고 실제로 꼭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다 보면 더 큰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게 되고 더 평화로운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즉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무엇을 하든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할 때,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목욕을 할 때도 자신만의 리듬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은 인생에서 한 발 비켜서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최소한의 물건만 놓인 여백이는 집에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더 나은 관계.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만 들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심지어 사랑조차도 늘 소유하려 든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요행을 바라며 세상으로부터 헛된 기대를 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 애쓰다. 정작 우리 스스로를 잃고 상처받게 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우리는 수도사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습적인 삶과 지나간 과거, 관습적인 환경을 떨쳐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아직 서지 않았다면 먼저 결단력 있게 불필요한 것들,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과잉된 것들을 치워보자.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 오직 자신의 내적 자유를 확고히 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보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진정으로 자유와 독립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정리, 그 마음의 여유. 정신을 어지럽히는 잡동사니들. 공간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지는 못한다. 산더미 같은 잡동사니, 뒤섞이고 부서지고 넘쳐나는 물건. 이러한 것들은 쓸모도 없고 온통 부서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데다 복잡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당황시킨다. 일단 손에 넣은 뒤 쓰지 않고 쌓아둔 물건들은 저마다 우리의 정신적 공간까지 어지럽힌다. 많은 부자들이 중압감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의 영혼은 늘 소유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쓸 여유가 별로 없다. 하지만 정신적 여유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더 단순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째서 외부의 물건들을 늘려나가며 자기 안의 문제를 키워가는가? 왜 이러한 물건들이 방세도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제멋대로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넘쳐나는 물건들로 자신의 정신을 어지럽히는가? 그러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들을 없앤다면 우리의 정신에서도 그 물건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점점 헤어나오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자기 주변을 정리하라. 결국에는 많은 물건들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벼운 주머니 사정이나 일기예보보다 우리의 소유물이 더 우리를 구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어지러운 것들을 치워나갈수록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된다. 먼저 물질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나가 불필요한 활동, 쓸데없는 수다, 의미 없는 관계 등을 정리해 나가자. 머릿속을 청소하는 것은 봄맞이 대청소나 새해맞이 대청소와 비슷하다. 오래된 태도나 습관들을 버릴 때마다, 그리고 주변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여유가 생긴다. 또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면서 더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우리 정신세계의 둥지를 틀고 있던 이상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정신을 맑게 한다면 물질세계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갖가지 멋진 것들을 자유로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면의 질서. 내면의 질서의 부재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과 번민, 인생의 향방을 잃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감정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드러난다. 오늘날에는 진정한 인간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보다 그저 공허감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들만 가득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자동차를 사거나 호화로운 집을 사고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다니거나 수집품을 모으거나 알코올, 도박, 마약 등에 빠져 이러한 공허를 달래고자 한다. 물론 내면의 질서라는 말이 딱딱하고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온갖 즐거움이나 웃음, 음악, 인생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더 길게 보았을 때 이러한 화려한 것이나 인위적인 것들, 지나친 소비와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만족에 이를 수 없다. 지금과 다르게 사는 법이 있고 싸구려의 쾌락보다 더 깊이 있고 진지한 또 다른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돈이 들지 않으며 누구나 저마다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더 새롭고 진정한 삶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거짓된 행복이 홍수를 이룰 때 꼭 붙들어야 할 확고한 잣대의 역할을 한다. 버린 후에 보이는 것들, 행복과 소유. 진정한 부유함은 빛나는 즐거움이자 기쁨, 평화이며 거대하고 사라지지 않는 무엇, 즉 자아를 뛰어넘은 더 큰 존재에 연결된 느낌을 받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존재는 진정한 자신이기도 하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소유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적게 소유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물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을 기르게 된다. 사람들은 자연과 자연스러운 삶을 되찾고 싶어 하면서도 신비한 일에 감탄하고 우주에 매료되는 감성은 잃어버렸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갖고 마음을 쏟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물질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부유함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데서 그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연함은 이러한 부유함에 이르게 하는 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물건에 대해 무조건 관심을 두지 않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한 부유함에 이르면 이러한 태도를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물건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가진 것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 또한 우리 자신을 다 비웠을 때 생긴다. 이는 더 큰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이기도 하다. 그러니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물건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감사하되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떠나보내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쩌면 우리가 살기에 쾌적한 장소, 완전한 편안을 느끼는 장소를 찾는 일일 것이다.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될수록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리면 마침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자.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덜 부자가 되거나 덜 아름답고 덜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무엇,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자유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더 비울 수 있도록 자극한다. 휴가 같은 삶. 호텔이나 친구의 집에 머무를 때 우리는 낯설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친숙한지 느낄 수 있다. 낯선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보며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여행 트렁크 안에 담긴 아주 적은 물건만으로도 말이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고 행복해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충분히 만끽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적은 물건만 소유함으로써 여행가와 같은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사람들을 얽매고 있던 반복적인 일상과 의례적인 문제들은 저 멀리 사라진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에 가진 것이 적다면 마치 휴가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이 자신의 집에만 있거나 집 밖에 혹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는 제한적 사고에 더 이상 갇히지 않게 된다. 즉, 한 가지 장소나 감정 혹은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과잉된 것을 덜어내는 것. 가볍고 우아한 삶. 행복해지기에 너무 많이 소유한다면 그 결과는 정확히 반대가 될 것이다. 인생 철학의 아버지라 불린 영국의 작가 제임스 앨런. 모든 면에서 과잉된 부분을 덜어내는 일은 인생의 새로운 질서와 구조를 가져오고 내적 일관성과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홀가분한 경쾌함을 선사한다. 즉,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정신을 일상성과 진부함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다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실천해봐야 한다.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 불필요한 독서, 과시하기 위한 소비, 의미 없는 행위 등을 모두 멈추어 보자. 그러면 모든 것은 저절로 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할수록 불필요하게 과잉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 더 버릴수록 정신은 더 맑아진다. 물건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불만족이 마음과 정신의 휴식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불만족에 대한 치유책은 자기 자신을 되찾고 과거를 그리워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고 그저 단순하게 살아감으로써 점점 커져가는 행복을 맛보아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의 소유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른다. 먹고 자고 입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더 소유하려 하지 말자. 다락방이나 벽장 혹은 시골집에 쌓아둔 잡동사니가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버리는 것은 어떤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평온하며 우아한 삶을 위한 일이다. 평화와 행복은 별개이다. 행복을 찾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기 마련이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불행을 쫓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행복과 평화가 서로 별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행복은 대부분 외부의 사물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평화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즉, 평화는 행복과 달리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 존재의 심연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선 포기를 실천하고 비저항 상태에 들어가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갈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이나 사람 그리고 우리를 제약하는 자신의 생각과 행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불교의 선사상은 맨 먼저 만물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한다. 즉, 모든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든 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좋은 상황, 좋은 사람, 좋은 물건에 의존하고 늘 그것을 내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 또 그것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사물, 상황들은
우리가 그것에 집착한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변화하는 사람과 사물, 상황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그러다 다시 상처를 입고 불행을 자초한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평화를 부른다. 그리고 그 무엇도 비저항과 포기를 실천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기를 더 잘 일깨우는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작은 미소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리에 맡기라는 비틀즈의 노래 내디비는 그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버리면 진짜 내 모습이 보인다. 더 나은 삶보다 단순한 삶. 성숙한 자아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사물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추구는 그 사람의 태도, 감정, 지성, 심리, 영성과 함께 육체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태도는 자아의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 탐욕, 교만, 공격성, 엄격함 등은 모두 위축된 자아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나눔, 겸손, 화해, 친절 등은 성숙한 자아에서 나오는 태도다. 단순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인생이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 무엇임을 알고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이들이 있다. 그 예로 많은 불교도들은 고요함과 명료함을 추구한다. 이들은 더욱 고요한 생활 방식을 통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회복하며 무엇을 가로채려 하거나 값이 얼마든 그 물건을 사서 쓰고 싶어 하거나 손에 넣으려 하거나 걸신 들린 듯 먹어 치우는 일을 금한다. 흔히 말하는 더 나은 삶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들의 삶은 오히려 삶의 질을 더 높인다. 우리가 쓴 가면의 대가. 온갖 사회의 시선과 규칙에 나를 맞춰가기에는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 즐겁게 늘 즐겁게 내 자유로운 본성을 따라왔다. 배낭 속에 쌀 3공기가 있고 집 가까이 땔감도 있으니 깨어있든 꿈을 꾸든 무엇이 그리 걱정이겠는가. 부든 명예든 그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나는 그 무엇도 입에 올리지 않으련다. 오두막집 초가지붕 위로 밤비가 내린다. 나는 2다리를 뻗고 편히 쉰다.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타인의 시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화가 나거나 감정 상하지 않는 그런 하루 말이다. 왜 자신은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한지, 왜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더 인정받지 못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심지어 자신의 꿈마저 버린 그런 상태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짜 참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가면을 벗어던진 사람은 그 내면의 두려움, 근심, 공포 혹은 절망에서 자신을 구해줄 또 하나의 움직이는 세계를 만든다.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이나 온갖 선동가나 사기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
우리가 쓴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면 마음에 새로운 결이 느껴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이다. 다른 세상에 옮겨진 것 같고 마치 초인이 된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놀라운 안도감을 맛보게 된다. 동시에 환희를 느끼며 인생에서 참된 것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 동물, 인간 등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존중하게 되고 마침내 현재를 살면서 영원히 지속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할지, 치워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